뭐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미국만의 이 인센티브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세계 선진 각국에서는 이 거대 규모의 산업을 유치했을 때 주는 각종 인센티브가 가장 큰 것이 세제 감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조지아주에다가 이 현대차 전용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 2조 3천억 정도면은 상당히 다른 기업에 비해서 혜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제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여러 군데가 진행을 하면서 누적된 인센티브가 2조 3천억 정도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단서 조항도 있다는 것도 물론입니다. 투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다는 것도 봐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상대적인 이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선진 각국의 유치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특히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결정한 사안인데, 미국 자체는 이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은 이 바이 아메리칸 선언, 자국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전기차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올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래 모빌리티인 전기차 전용 공장은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중앙정부, 그러니까 연방정부죠, 또는 지방정부인 주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어서 현대차가 전용 공장을 지으면서 조지아주의 어떤 역할이 가장 크다, 그런 측면에서 2조 3천억 원은 굉장히 큰 세부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지아주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조지아주에 내 있는 각 지자체들이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입 도로를 건설해 준다든지, 건설 장비를 무료로 대여를 해준다든지, 그 밖에 각종 세금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주는 인센티브도 따로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좋은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투자액과 또 여기에 걸맞는 고용률을 보장을 하지 않으면은 80%에 이르지 못하면은 그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를 되돌려줘야 된다는 것도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거를 준공했을 때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이익금의 일부분을 주에다가 납부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양면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가 처음에 좋다 그래서 받는다 하더라도 단서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차질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어떤 단서 조항이 얼마큼 적으냐 많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정부에서는 자국 내에다가 공장 유치, 또 여기에 걸맞는 첨단 기술의 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용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주로 포인트를 잡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그만큼 이 인센티브를 박탈하는 이런 것들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의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리비안 하게 되면은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의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전기차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비안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게 사실입니다. 근데 초기에 비해서 차량의 어떤 공급에 대한 측면이 목표대로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타트업이 처음에 진행할 때 항상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흑자가 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발표한 모델도 3, 4년 뒤져 있는 경우도 많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이미 3년 전에 바로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빨라도 내년 후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벌써 이게 4, 5년 격차가 생기는 경우에서 리비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비안이 마찬가지로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인 조지아주에다가 리비안도 공장을 짓겠다고 유치를 하면서 약 2조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비교하면은 현대차 그룹이 3천억 원 정도를 더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에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그렇게 손해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괜찮다는 흥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면은 그러한 인센티브라든지 문제점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목표치에 맞게끔 차질이 없게끔 준공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지아주에다가 현대차 전용 공장의 건설은 괜찮은 장사였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위상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친환경차의 보급률이 3배까지 올라가고 제네시스도 거의 3배까지 올라가면서 실제로 전체적인 물량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의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테슬라도 이 앨런 머스크도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 또 블룸버그에서도 현대차의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획기적인 증가를 굉장히 경이롭게 볼 정도로 특집으로 기사를 낼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지아주의 전용 공장이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목적 자체가 바이 아메리칸, 미국에다가 이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재용으로 시작해서 정의선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기업인을 만나서 기업인으로 끝나고 투자를 목적을 달성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같은 또 유럽 같은 선진 시장에다가 주도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내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매칭 펀드 형태로 균형을 잡아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바로 끝나자마자 현대차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다가 54조 원 정도를 쏟아붓겠다라고 했었고 최근에 노사 합의에서도 우리가 그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새로 만들겠다. 또 연구직, 생산직의 신입사원을 뽑겠다라고 하면서 노조가 가장 요구하던 사항을 만족스럽게 수용을 하면서 합의를 본 내용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 국내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플랜드리 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치우쳐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때문에 기업의 이 사주 입장에서는 투자를 거의 인색하게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금액을 각 대그룹마다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정부에서는 이 노사의 균형을 통한 민간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화라는 측면이 상당히 강조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를 만들겠다는 신호탄을 놨다는 거죠. 정경련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시키는 것도 변화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최근에 법인세가 인하가 되면서 상당 부분 기업한테 이 호신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인세를 낮추게 되면 그게 바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선순환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임단협이 1년마다 하고 있고 현장 파업이라든지 노동법이 경직돼 있고 또 노조의 강성노조의 이미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해외의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차 또 자율차 등등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가 확산이 되면서 이 해외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국내가 산업 공동화가 생긴다는 거고 그만큼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를 이 중앙정부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노사의 균형, 특히 노조의 어떤 노동법의 경직된 구조 이런 부분들은 이 상당히 좀 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선진 구조로 좀 바꾸면서 유연성을 갖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결국 고비용 저생산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네시스 같은 고급 프리미엄 고급차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일반 대중차는 이 세계 해외의 각 곳에 현지 생산하는 부분들로 이원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제대로 연착륙시켜주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국내 사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를 만드는 것은 필연적인 부분들이고 이번 신정부뿐만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